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어제와 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이들 놀라셨죠? 윤석열 후보가 40%대를 돌파하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그랬고요. 어제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MBS 조사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왜 이렇게 튀는 결과가 나왔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를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시면 전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습니다. 35%로 동률로 나왔는데 갑자기 확 튀죠. 윤석열 40, 이재명 31%, 9%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성향별 응답자를 한번 보죠.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몇 명이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몇 명이 응답을 했느냐.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파란색입니다. 269명이 응답을 했고요.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29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갭이 15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주에는 29명으로 2배 가까이 갭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거절을 하거나 또는 응답하다가 중도에 이탈한 사람의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전주에 중도 이탈한 사람이 2,300여 명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3,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전에 최근 2달 동안의 데이터를 쭉 보시면요. 12월 넷째 주에 3,100여 명으로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12월 5주차부터 2달 동안 쭉 보시면 2,300대, 2,700대 많은 경우에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3,981명이나 전화를 받았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끊거나 아니면 응답을 하다가 중도에 이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중도에 이탈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설문 항목 중에 야권 단일 후보에 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묻는 항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 두 가지 항목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문에 응하다가 갑자기 야권 단일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나하고 무관한 일이야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지 않았을까. 지난주 조사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항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란 항목이 들어가면서 중도 이탈한 사람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혔다. 더더군다나 그 중도 이탈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죠.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지지도 보시면 윤석열 4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4%, 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올 들어서 1월 첫째 주에 26%를 기록했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는 올라가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중도 이탈한 데이터부터 보시죠. 이번 주에 중도 이탈한 사람이 6,114명입니다. 전주보다 다소 늘기는 했는데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큰 차이는 없죠. 평균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향별 응답자를 한번 보시죠. 성향별 응답자를 보면 붉은색이 보수, 그리고 파란색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입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228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반면에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31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전주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반면에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성향별 응답자는 전주에는 34명 차였거든요.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89명으로 그 폭이 커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과표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소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응답을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MBS 조사 결과인데요.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항목입니다.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의 그래프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보면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41%,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가 23%입니다. 둘 합치면 67%가 후보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10%밖에 안 됩니다. 둘 합쳐봐야 14%에 불과해요. 반면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71%. 이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12%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지만 둘을 합치면 83%가 정권 교체 때문에 윤석열 또는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자마자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히틀러다, 독재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질이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본인이 무능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데리고 쓰겠다. 그들에게 권한을 다 주어서 일은 그들이 하게 하고 책임만 내게 지겠다. 스스로 무능하다는 걸 이렇게 자백을 하고 다니고 있죠.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교체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투표일까지는 19일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19일 동안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세를 형성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에 관한 건데요. 2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무려 37%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40%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갤럽에서는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37%로 잡히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래도 평가가 좋았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시기에 28%였고요. 노무현 대통령 27%였습니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은 23%였고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8%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일을 잘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습니다. 일을 잘해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70%대가 나온다. 뭔가 상호 간에 모순된 그런 결과로 보이죠. 자, 두 번째 데이터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경제나 또는 남북관계, 부동산, 코로나19 상황 이런 각 측면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 일을 하겠느냐, 가장 잘 다루겠느냐 이거를 묻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파란색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43대 27이에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31대 22, 남북관계 36대 35,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동률이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누가 잘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33%로 훨씬 높게 나왔고요.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에서도 28, 그리고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에서도 29대 30으로 거의 동률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능력 있고 실력 있다. 그리고 주요한 아젠다에 있어서 가장 잘 대응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보수층이 과표집되거나 또는 중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설문 항목이 들어가면서 중도에 이탈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것이고, 그 이탈한 사람의 상당수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이런 정권교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동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투표일까지는 아직도 19일이 남았습니다. 19일 동안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과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일에 투표장에 들어가면서까지 정권교체를 위해서 묻지마 윤석열 투표, 이렇게 이어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질 않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은 더 강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법정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정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후보다, 검증된 후보다라는 것이 국민들 속에 더 폭넓게 자리 잡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외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직무수행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다, 히틀러다, 이런 식으로 외쳐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회사 회장이에요. 그룹의 회장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CEO가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요. 새로운 CEO를 앉혀야 되는데 누굴 앉힐까? 거기에 이재명이 있고 윤석열이 있다. 누굴 앉혀야 일을 잘하고 회사를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오히려 02로 시작되는 전화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론조사 전화일 경우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자.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상품이 좋으니까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남은 19일 동안 끈기 있게 밭을 갈자.